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한국어를 3초 안에 영어로 바꿀 수 있게 저랑 같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볼 겁니다. 반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편하게 툭툭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씩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an you play the piano?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했는데요. Can you? 뭐뭐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Can you speak Korean?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무언가 할 줄 아는지 Can you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는 play the piano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외워보도록 할게요. 피아노를 치다, 피아노를 연주하다 라고 할 때 동사 play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악기 이름 앞에는 자연스럽게 덜을 넣어주시면 돼요. play the piano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Can you play the piano? 한 번 더요. Can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말고 play the guitar 이러면 기타 칠 줄 아세요가 되고요. 여러분이 할 줄 아는 악기를 뒤에 마음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아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요. Never mind. Never mind.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너무 막 과하게 신경 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강하게 never never를 넣어서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not mind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느낌이 있고요. 이 mind 자체가 신경 쓰다,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부정문이랑 같이 never mind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never mind, never mind. 감정을 가지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never min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금요일이라 다행이야 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이라 정말 다행이다 싶을 때 특히 월화수목이 굉장히 힘들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hank God it's Friday. 앞자리만 따면 TGIF가 되죠. 예전에 그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거 TGIF에서 제가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hank God.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It's Friday. 이게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직역하기보다는 그냥 통째로 금요일날 너무 좋은 기분을 나타낸다. 금토일 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hank God it's Friday. 바로 나오지 않나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ank God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저 차였어요 라고 하고 있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우리 이제 그만 만나. 나는 아직 만날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날 차버리고 만 겁니다. 영어로 하면 I got dumped. I got dumped. 차였다. 내 입장에서는 찬 게 아니고 차인 거, 당한 게 되겠죠. 그러면 be 플러스 pp 형태로 보통 수동태를 만들어주는데 비동사 대신 get동사를 사용하면 그 행위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동작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과거형을 써서 I got dumped. I got dumped. 저 차였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I got dumped. 뭐 내가 차일 일 없다면 주어를 바꿔줘도 괜찮겠죠. 철수가 차였대. 철수 got dumped. 영이 왜 저래? 쟤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영이 got dumped. 영이 차였대. 시간 표현을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제 차였다 라고 한다면 She got dumped yesterday. 일단 주어 동사 기본형부터 꺼내고 난 뒤에 시간이나 장소 표현 같은 것들은 맨 뒤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냈구나 라고 하고 있죠. 내가 무언가 시켰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너가 해냈구나. 영어로 하면 You did it. You did it. Thank you, I love you. 우리 이런 말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죠. 특히 5단어 이내로 된 짧은 것들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얘기해 주면 좋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입,
실제로 그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영어를 너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잘한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같이 했던 이수진 님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이 외국이니까 화상 영어로 10분 동안 프리토킹 했는데 곧잘 하시더라고요. 딱 끝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You did it. 해냈군요. You did it.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는 거죠. 친구나 아니면 내 밑에 후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You did it. You did it. 직접 입으로 많이 따라해 보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완전 100% 동의할 때는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기본형은 I agree입니다. I agree. 간단하게 쓰기 딱 좋은 표현이에요. 동의할 때 하는 리액션 I agree. 너한테 동의하면 I agree with you. 혹은 100% 동의한다고 하면 I agree with you 100%.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I couldn't. 난 할 수 없어. Agree more. 더 많이 동의할 수 없어. 이미 꽉 차게 완벽하게 동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더 동의할 틈이 남아있지 않다. 그 정도로 나는 완전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그렇지. 와우, I couldn't agree more. 너무 내 맘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좀 오버한다면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I couldn't agree more.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couldn't agree more. couldn't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보통 T 사운드 빼고 I couldn't.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couldn'을 앞에 강세 주면서 I couldn't agree more. 이런 식으로 표정까지 와우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너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제가 칭찬하는 표현 다양한 거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많이 듣고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외국인이 왔을 때 바로바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이 해보면 I like your hairstyle. 저도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게 자른 것 같더라고요. 딱 미용실 나와서 거울 보는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어제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 머리 스타일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I like your hairstyle. 선생님 머리 스타일 정말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칭찬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꼭 연습해서 바로 망설이면 안 됩니다.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 like에 강세 주면서 I like your hairstyle. 강세 두 번입니다. I like your hairstyl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ike your hairstyle. I like your hairstyle.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상대방이 야 그거 어떡해 아유, It wasn't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이렇게 해주세요. It was nothing.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현재는 it is. 과거는 it was. 이렇게 간단한 게 나중에 실제로 얘기할 때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현재는 is고요. 과거는 was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정도는 알죠 라고 했는데 나중에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맞다 아우 내가 그것도 실수했네 이런 순간 또 많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꼭 따라해 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t was nothing. 여기다 강세 주면서 It was nothing. 참고로 nothing이라고 할 때는 th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혀를 살짝 내밀어 주시고 nothing 이렇게 바람을 살짝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It was nothing really. 정말로 별거 아니었어요. nothing을 뒤에서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같이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It was nothing really. 지금 다양한 감정으로 같이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계속 가볼게요. 아홉 번째는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성재원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딱 듣기에 목소리가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또 칭찬 표현 제가 많이 알면 좋다고 했죠? You have a nice voice. You have를 사용해서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걸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렇게 목소리 같은 것들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voice가 아니라 nice voice, nice voice. 네, 보와 다른 거는 한국어와 달리 윗이빨을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진동을 느껴주시면 되는데요. 보보다는 the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voice가 아니라 voice, voice. 이 진동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거 I like your hairstyle. 이거와 비슷하게 I like your voice. 이런 식으로도 괜찮겠죠? 그리고 You have a nice voice. 당신은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콤보로 가셔도 좋습니다. 배웠던 거 계속해서 섞어서 I like your hairstyle 있으니까 보이스를 넣어도 좋지 않을까? 바로 해보시면 돼요.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짧게나마 한번 얘기해 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최대한 입을 괴롭혀 주세요. 그리고 10번째는요. 저 여기 앉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빈자리 같은데 또 사람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럴 때 옆자리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영어로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뭐뭐 해줄래요가 can you라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네, 이거는 어떤 패턴 책, 어떤 여행 영어 책에 가도 can I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자주 쓰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는 많이 해줄 거예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Sit here.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앉다는 sit. Sit. Can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공손하게 하고 싶다면 may I도 괜찮아요. may를 사용하면 조금 더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죠. 자, 선생님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Can I sit here이 아니라 May I sit here? May I sit here? 그냥 편하게 여기 앉아도 될까요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바로 5단어 이내는 한 방에 나온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째는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요. 네, 너는 누구랑 같이 살아? Who do you live with? 누구랑 같이 사시나요? 라고 혹은 Do you live alone? 혼자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I live with my friends. 어떤 말을 할 때 대부분은 주어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그래, 주어 동사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나는 살아요. I live. I live.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지? 그래, 친구들과 함께 산다고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with my friends. 참고로 한 의미 단위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with my friends 바로 가주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부터 with my friends 이게 아니라 with my friends 라고 해보는 거예요. 연습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잘 얘기할 수 있겠죠. I live with my friends. 한 번 더 해볼게요. I live with my friends. 그렇죠. 저는 살아요. 친구들과 함께. I live with my friends. 혹은 뭐 누구랑 같이 산다고 할 때 뒤에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I live with my sister. 여자 형제랑 산다든지 I live with my mother. 어머니랑 산다든지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겠죠? 그리고 12번째는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냥 congratulations 이 말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렇게 Congratulations on까지 해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많이 실수하는 건데 예전에 막 TV에서 Congratulation, 션까지밖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복수 형태로 써요. Congratulations, tions, z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Congratulations on 그 다음에 뭐를 축하하고 있죠? Your
graduation. graduation이라고 얘기하면 졸업을 말합니다. R 사운드가 맨 앞에 있거나 두 번째 있다면 입을 모은 상태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래 라고 입을 쭉 벌리는 게 아니라 뽀뽀하듯이 쭉 앞으로 내밀고 graduation, graduation. 그래, 그래. 약간 다른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 문장 다시 하면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졸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한 번 더요.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Good job. 아주 좋습니다. 13번째로 가보겠는데요. 제 신발이 어디에 있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발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을 때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 where를 사용해 볼게요.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돼요. 신발은 shoes, 복수 형태로 사용되는 건데요. 보통 한 짝만 우리가 신고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 짝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뭐 신발, shoes, 양말도 socks 이렇게 복수형 사용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glasses, 안경도 마찬가지죠. 물론 sunglasses, 이 선글라스도 그렇습니다. 청바지도 jeans, s를 끝에 넣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옷 표현 중에 s 들어간 거 보면 저래서 복수구나.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가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또 이해하고 또 얘기해보고 이거를 무한정 반복하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where are 어디 있어요? my shoes. 제 신발이 어디 있죠? Where are my shoes? 제 양말이 어디 있죠? Where are my sock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단수는 where i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here is my book? 내 책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복수는 where are, 단수는 where is. 실수 많이 하면서요,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초보 때는 오히려 일부러라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영어로 많이 얘기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확성을 갖추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말도 안 나오게 되고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을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불편하고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신발이 어디 있죠? 다시 하면 Where are my shoes? 그렇죠. 그리고 14번째는요.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너무 내 마음과 잘 맞는 거예요. 그럴 때 바이바이 이 인사만 하면 조금 약간 서운합니다. 뭘 붙이면 좋죠? Let's keep in touch.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지내다 이 말은요. 연락하고 지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지하는 느낌, 계속 이어가는 느낌의 keep을 사용해서 keep in touch. keep in touch. 이게 바로 연락하고 지내다입니다. 우리 뭐뭐 해요 라고 제안할 땐 let. 그래서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한다면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하는 거죠. 바이바이랑 연결해서 해볼까요? 바이바이. let's keep in touch. 안녕히 가세요.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연락해 보시면 좋겠죠? 마지막 15번째 문장.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이 문장 같이 해볼게요. 자, 딱 보는 순간 이 한국어 문장 보고 3초 이내에 바로 번뜩하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연습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만약 딱 보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은 이제 좀 뒤로 빼놔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It's too late now. late. 이거는 늦은이죠. 그런데 너무 늦었다. 조금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사용한다면 to가 잘 어울립니다. 와, 너무 늦었어. 이런 건 잘 없죠. 너무 춥다.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늦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잘 사용되는 게 to입니다. 길게 끌어주시면 돼요. to.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시간 표현 지금을 맨 끝에 넣어줄게요. It's too late now. It's too late now.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t's too cold. It's too tight.
너무 추워요. 너무 타이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내가 아는 말 막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여러분이 마음껏 얘기해 보셔도 돼요. 이게 만약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막 내가 얘기하는 사이에 막 너무 막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온라인은 네, 이게 좋은 점이 뭡니까? 듣고 또 돌려서 듣고 한 번 더 듣고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쭉 듣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을 얼추하니까 그거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 내가 아는 것도 막 얘기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충분하시다면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It's too late now.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고 친절하게 영어 문장 만드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엄청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 정말 쉽지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문장들을 먼저 연습해야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영어 문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15번까지 하나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아파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약을 추천해 준 겁니다. 먹었더니만 씻은 듯이 딱 나은 거예요. 와, 이거 효과 있네. It works. It work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ork. 이거는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it work가 아니라 s 붙여서 it works. 뒤에 s 사운드만 내주시면 돼요. It works. 효과가 있네.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효과가 있을 때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t works. It works. 나중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딱 등장하면 이 표현 꼭 떠올려 주세요. 근데 한번 보고 바로 내가 기억해서 완벽하게 쓴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그때마다 맞다, 이거 배웠던 건데 하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또 복습하다 보면 진짜 thank you, it works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면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니에요. 뭔가 오해를 받았을 때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더라도 오해받은 주인공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 표현 배우고 보시면 정말 많이 들릴 거예요. It wasn't me. It was me.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it 아닙니다. wasn't. was not의 축약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라면 it is not. 하지만 is가 과거형 was로 바뀌었죠? It wasn't. 보통 t 사운드 빼고 앞에 강세 주면서 wasn't 이렇게 많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it wasn't me라고 하기도 하지만 it was me. It wasn't me.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오해받았을 때 책상 위에 내가 빵 하나 놔뒀는데 네가 먹었지? It was me. 아니야, 네가 먹은 게 확실해. It was me. 저 아니라니까요. 오해받았을 때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때요? 뭔가 안부를 물어보는 느낌이죠? How's your day? How's your day? 이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사람 좋은 미소를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너의 하루는 어땠니? How's your day? How's your day? 보통 How are you? 당신의 안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How are you? 혹은 살짝 바꿔서 How is your husband? 남편은 잘 지내? How is your son? 너네 아들은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너의 하루에 대한 감상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How's your day? How에다 강세 주면서 How's your day? How's your day? 한 번 더요. How's your day? 그래서 저녁쯤에 친구 만났을 때 하루 어때? 하루 어땠어? How's your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TV가 너무 시끄러운데
나 혼자 있다면 그냥 줄여버리거나 꺼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보고 있다면 이런 표현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그냥 can I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Can I turn down the TV?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 표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Can I는 가볍게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를 물어본다면 Do you mind if I? 라고 한다면 혹시 제가 TV 소리를 줄이면 좀 신경 쓰이실까요? 좀 마음이 좀 쓰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손하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마인드가 신경 쓰다 정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방한테 신경 쓰는지 물으면서까지 굉장히 돌려서 격식 있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Do you mind if I? 한 번 더요. Do you mind if I? 네, 연습할 때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뭐 할아버지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데 내가 굉장히 막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Do you mind if I? 그 다음에 turn down the TV. TV를 줄이다. TV 소리를 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urn 다음에 down을 쓰시면 소리나 아니면 이런 에어컨 같은 걸 낮추거나 줄이다. up을 쓰면 올리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나는 노래 막 듣다 보면 팝송 중에 turn up the music 막 이런 게 있는데요. turn up the music. 네, 이 음악 볼륨을 올려라.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는 TV를 줄이다, TV 소리를 줄이다. turn down the TV. turn down the TV. 제가 TV 소리 좀 줄여도 될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아주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Do you mind if I turn down the TV?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아주 칭찬해 라는 느낌으로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혹시 마음에 드시면 꼭 한번 해주세요. You're the best teacher ever. You're the best teacher ever. 저도 이제까지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진짜 최고의 선생님분 한 2명, 3명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You're the best teacher. The best를 앞에 붙이면요. 가장 최고다, 최상급입니다. 그냥 You are the teacher.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You're the best teacher.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ever를 붙이면 그 문장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진짜 최고 선생님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teacher 대신 다양한 직업을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You're the best mother ever.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최고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다 같이 best에 강세 주면서 감정이입해서 You're the best teacher ever. You are the best teacher ever. 한 문장이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까지 따라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 번에 계속해도 좀 안 되면 그걸 묵혀놨다가 며칠 뒤에 다시 해보고 또 묵혀놨다가 며칠 뒤에 또 다시 해보고 이러다 보면 몇 번 거치면서 저번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꺼내면서 맞다. 나 너를 위해 뭔가 가지고 있어. 너에게 줄 거 있어. I have something for you. 너무 직역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표현을 배우다 보면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꺼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하나하나 완벽하게 막 번역하다 보면 가끔 실수할 때 있거든요. 이 문장은 너에게 줄 게 있어라고 뭐 주다라는 걸 떠올리는 것보다 I have something. 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뭐죠? 너한테 줄 거 있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를 꺼내면서 I have something for you. 여행 갔다가 친구를 위한 선물을 사와서 딱 만났는데 이제 막 헤어지려고 하는데 맞다. 나 너 줄 거 있어. I have something for you.
한 번 더요. I have someth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농담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에이 농담이지? 에이 뭐 이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또 나중에 영화나 미드 같은 거, 이 외국 영화 보면서 이 대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막 얘기하는데 꼭 이 추리 영화나 이 막 스릴러 같은 것들은 이 주변인들, 주인공 주변인들이 막 진지하게 안 듣잖아요. 그때 답답해하면서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감정이입, 연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농담이 아니에요.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I'm not kidding. 좋습니다. 8번째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묻고 있죠.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때는 이건 패턴으로도 많이 등장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그리고 think에다 강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요. 뭐 그 주제를 뒤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겠죠? 이 문제는 this problem. This problem. 전체 문장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9번째는요. 제가 대답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제가 응답할게요 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전화가 오거나 혹은 누군가 질문하거나 그럴 때 내가 해야겠다. 이거는 내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I will answer it. I will answer it.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전화 받을 때 뭐 회사 전화 같은 거면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응답할게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사실은 다들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이런 게 좀 적긴 하죠. 제가 핸드폰 등장이 전에 저는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핸드폰을 처음 사서 그 전까지는 이제 집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띠리링 하면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 또 아니면 제가 둘째 막내였으니까 내가 받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희 형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받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항상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했던 표현이 I will answer it. I will 내가 뭐뭐 할게 미래 느낌이죠. 그리고 answer it. 내가 받을게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대답할게 이렇게도 괜찮겠죠? I will answer it. I will answer it. 회사 같은 곳에서도 내가 막내라면 띵동 했을 때 제가 갈게요. 제가 응답할게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대답하다, 응답하다가 아니고 설명하다라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will explain it. explain. 강세는 두 번째 있습니다.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그것을 설명하다 하면 explain it. 자연스럽게 붙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통 I will explain it. 이렇게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짧은 것들은 보통 한 호흡에 가서 explain it. explain it. 약간 연음돼서 nit처럼 발음되기도 합니다. 요거 n 사운드와 끝에 it가 붙어서 explain it. I will explain it.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요것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연음이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번 해본다 정도로도 충분해요. 다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I will explain it. 제가 설명할게요는 영어로 I will explain i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는요. 저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 굉장히 많죠? 저도 스마트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그것도 샀습니다. 이 휴대폰 감옥이라는 이런 건데요. 휴대폰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 5시간 이렇게 설정해두면 그 시간 동안 진짜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는 그런 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해서 앞으로 네, 글도 좀 쓰고 영어 영상도 좀 더 구상도 더 다양하게 하고 네,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목표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요는 I can't live without my phone. 살다는 live. 살 수 없어요라고 하면 can't. 보통 강세줌에서 can. 이 정도로 많이 발음됩니다. T 사운드가 없더라도 I can't live. 네, 만약 할 수 있다면 I can live. 보통 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I can live. 뒤에 동사의 강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 수 없다는 이 can 자체의 강세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I can't live. 표정 때 약간 할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I can't live. 그 다음에 without my phone. 핸드폰 없이는 뭐뭐 없이 이거는 without. 함께하다 with. 함께하지 않고 없애는 건 without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단위 두 가지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저는 살 수 없어요. I can't live. 핸드폰 없이는 말이죠. Without my phone. 저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I can't live without my phone. 어디 놀러 가셨는데 핸드폰 배터리 없거나 아니면 핸드폰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2번째는요. 네가 어떻게 감히 네, 굉장히 건방진 행동을 하는 우리 후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싶을 정도로 이거 깜짝 놀라는 상황 속에서 How dare you? How dare you? 평상시에 막 형님 혹은 막 누님 이렇게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네가 뭐라 한다고 이제 너는 약간 이러면 충격받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담아서 How dare you? How dare you? 배신당하면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How dar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감정이입 정말 중요하죠.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How dare you? 너무 어색합니다. 충격받은 느낌으로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13번째는요. 이 근처에 은행이 있나요? 네, 보통 장소를 물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조차 헷갈릴 때는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좋겠죠. 다 같이 해볼까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툭 치면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 번 만날 겁니다. 자주 사용한 것들은 생활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저도 문장으로 자주 소개해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질문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됩니다. Is there? Is there? 은행 있나요? Is there a bank? Is there a bank? 그리고 이 근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추가 느낌이죠. 뭐뭐가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언제 하지? 누구랑 같이 하지? 이 근처에 있나? 이런 것들은 맨 뒤로 빼주는 겁니다. 한국어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뒤로 빼볼게요. Near here. 여기 근처에. Near here.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은행이 a bank? 여기 근처에. Near here? 이 근처에 은행 있어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14번째는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는 게 제가 만약 프랑스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How many languages? How many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보통 개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거는 how many, 셀 수 없는 거는 how much.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How many languages?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can you speak?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많이 할 줄 알면 Oh, I can speak 6 languages. Korean, English, Spanish, French, Japanese, and Chinese. 이렇게 하는 게 네, 완전한 꿈은 아니고요. 제 목표입니다. 네, 언젠가 꼭 해낼 거예요. 지금은 한국어, 영어지만 하나씩 하나씩 더해 가서 네, 나중에는 진짜 한 4개 국어, 5개 국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여행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서 이제 스페인 여행할 때 스페인어를 쓰고 일본 여행할 때 일본어 쓰고 나중에 미국 가면 영어 쓰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여행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영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페이스메이커 돼서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겠습니다. 자, 몇 개 국어 할 수 있나요? 다 같이 해볼까요?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저는 2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I can speak 2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여러분들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지는 못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자신 있게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혹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시면 a little bit 이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조금 할 줄 알아요? 이 느낌이겠죠? 그리고 15번째 마지막 문장이죠. 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다 같이 해볼까요? I didn't mean to.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I didn't mean to. 그럴 의도가 아니었고요. 제가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의미를 여기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실수로 뭔가 톡 했는데 상대방이 노려볼 때 I'm sorry. I didn't mean to. I'm sorry. I didn't mean to. 요거 콤보로 사용해도 참 좋습니다. 이거는 나의 결백함. 나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고 고의로 한 거 아니야. 라는 걸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mean, 이게 의도하다, 의미하다 라는 의미라서 I didn't mean to, 그럴 생각은 없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20분밖에 없다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원어민이 사용하는 표현을 하나씩 하나씩 간식을 먹듯이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쉽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는 사용비도 높은 표현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주세요.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영어 할 줄 아세요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에 가거나 영어권 나라에 가면 영어를 쓰는 게 당연하지만 유럽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혹은 남미 같은 곳에 가면 이거 영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좀 우리가 아는 게 영어잖아요. 이럴 땐 영어가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한번 물어봐 주시면 돼요.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speak English. 말하다 중에 어떤 언어를 하다는 speak 동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다, 영어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붙이면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세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고 나중에 꺼낼 때도 쉬울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바빠요 라고 묻고 있죠. 네, 괜히 눈치 보일 때 있잖아요. 바빠요? 이거 좀 부탁해도 될까? 이럴 때 영어로 Are you busy? Are you busy? 네, are you랑 do you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뒤에 일반 동사, 밥을 먹다, 마시다, 달리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 들어간 것들은 일반 동사라서 do you를 사용하고요. 바쁜, 화난 이런 감정이나 상태는 are you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Are you busy? Are you busy? 각각의 문장들을 많이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크게 헷갈리지 않고 바로 Are you? Do you?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바빠요는 Are you busy? Are you busy? 그렇죠? 세 번째는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죠.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 먼저 살짝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요. 영어로 하면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can I를 사용해 볼 건데요. 뒤에 동사는 ask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말의 애와는 조금 더 다르죠? 좀 더 과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sk you a question. 물어보다 너에게 질문 하나를. 그래서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라고 하면 당신에게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ask you a question? 자연스러운 리듬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한국어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도 크게 안녕하세요 문제가 없는 반면 영어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죠. Can I ask you a question? 리듬을 타면서 다 같이 Can I ask you a question?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It's no use asking him. 이런 것들은 패턴으로 하나씩 기억해 주셔도 좋은데요. It's no use. It's no use. 여기까지 한 번에 가보는 거죠. 뭐뭐 해도 소용없다. It's no use. It's no use. 그 다음에 ing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 뒤에 ask 말고 다른 동사도 넣을 수 있을 건데요. 그때는 꼭 잊지 말고 ing로 형태를 바꿔주세요. It's no use asking him. 먹어도 소용없다. It's no use eating. 마셔도 소용없다. It's no use drinking.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t's no use ing.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을 보면요.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 내가 커피 한 잔 갖다 줄까? 라고 얘기한다면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뭐뭐에 주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동사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를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get이 갖다, 얻다, 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갖다 주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get to 너에게 갖다 주고요. A cup of coffee. 커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앞에 이렇게 가둬두는 역할을 가진 표현을 많이 넣어줍니다.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Can I로 시작해서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한 번 더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너무 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졸려. 이런 느낌이 들 때 I'm so sleepy. 그냥 졸린 이게 아니라 너무 졸려라고 할 때는 so 이거를 강세주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I'm so sleepy. I'm so sleepy. 너무 졸려요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I'm so sleepy. 너무 졸려요. I'm so sleepy. 아까 우리가 are you를 사용해서 질문도 해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이 나왔다는 거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Are you sleepy? 당신은 졸리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 답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Are you sleepy? Yes, I'm so sleepy. 이런 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화내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데 뭐 해도 소용없죠? 화내도 소용없습니다. 약간 익숙하지 않나요? It's no use getting angry. It's no use 다음에 ing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냥 angry라고 하면 화난 이란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get angry 하면 화를 내다 이런 동작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비동사는 상태, get 동사는 이 상태 변하니까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getting angry, 화내도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꾸 화내는 사람에게 에이 그렇게도 소용없어. 지금 다 이미 결론 난 거고 바꿀 수 있는 거 없어. It's no use getting angry. 죄송하지만 화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사용할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셔도 좋은 거죠. It's no use getting angry. 한 번 더요. It's no use getting angry.
여덟 번째는요. 박물관은 몇 시에 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나 박물관 같은 게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물어본다면 제가 방금 강조드린 부분을 영어에서도 똑같이 강세를 넣어주시면 돼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일단 내가 시간이 궁금하기 때문에 what time으로 시작해 볼게요. 몇 시? What time? 몇 시는 what time? 몇 시에 does the museum open? 박물관이 문을 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do you라고 do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뒤에 나온 주어가 you였기 때문이고요. 3인칭 단수, 그녀, 그것, 혹은 박물관 이런 것들은 does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Does the museum, 박물관이 open, 여나요?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닫는다면 clo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외운 다음에 박물관, 이거를 coffee shop, bank, library 이렇게 장소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open, close, 열고 닫는 걸로 바꿔서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박물관은 몇 시에 여나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한 번 더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는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칭찬하고 있죠. 이런 칭찬, 리액션 표현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외워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That's so cool. 우리 쿨하다라고 많이 하죠. 보통 괜찮은 거, 와 멋있다, 좋다 라고 할 때 good도 많이 사용하지만 캐주얼하게 일상생활에서 cool 이것도 많이 듣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That's so cool. 나 저번에 시험 쳤는데 1등 했다? That's so cool. 나 이번에 오랜만에 결심해서 미니멀 영어로 영어 공부 시작했잖아. Wow, that's so cool.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이제 영어로 한번 리액션 해보는 겁니다. That's so cool. 한 번 더요. That's so cool. 물론 까먹으시면 good, great 이렇게 기본적인 표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 인사만 알았다면 너무 좀 심심하게 헤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나에게 잘해줬던 상대방이 있으면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인사 하나는 해줘도 괜찮겠죠? 영어로 I had a really great time today. I had a really great time today.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have 동사를 이용해서 시간을 갖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I had, 과거니까 had로 바꿔줬고요. A really great time. 그냥 시간 아니죠? 정말 좋은 시간. 앞에 열심히 꾸며주고 있습니다. I had a really great time.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Today, 오늘 말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d a really great time today. I had a really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Goodbye, see you again. 또 봐요 라고 헤어지시면 딱 좋은 거죠. 그리고 11번째 표현은요.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갔는데 아는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이런 의미가 바로 나올 수 있겠죠? Do you work here? Do you work? 당신은 일하나요? 여기는 here. Do you work here? 당신은 여기서 일하나요? 일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많이 사용하는 거는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where 빼고 끝에 here 붙여서 Do you work here?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Did you work here? 너 여기서 일했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내가 아는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새로운 표현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거 엄청나게 찾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걸 한번 섞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12번째는요.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저 질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향과 저 질문이 있는데요. I have a question. 둘 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사용해 주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question은요. 너무 쾌보다는 question, 쾌라고 입을 모았다가 펼치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question. 빠르게 하면 question,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입이 모으고 펼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신경 써보는 겁니다. 천천히 하면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13번째는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걸 영어로 한다면 Have you ever been to Korea? Have you ever been to Korea? 이렇게 합니다. 경험을 물어볼 때, 뭐뭐 해본 적 있는지 물어볼 때 바로 떠올려야 되는 말이 바로 have you입니다.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냐인데 been까지 함께 외워주세요. Have you ever been to? 뭐뭐에 와본 적이 있나요? 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중간에 있는 ever는요, 강조의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빼고도 Have you been to Korea? 한국에 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약간 말투 다르게 한국에 와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Korea? 이런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ever를 넣으신다면 말투를 살짝 바꾸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 같이 해볼까요? Have you ever been to Korea? 혹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나라에 가본 걸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뉴욕 여행을 갔다 왔다면 여행에서 만난 사람에게 혹시 뉴욕에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일본에 가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이런 식으로 나라 혹은 도시 이름을 넣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봤던 나라를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는요. 넌 글을 잘 쓰는구나.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에게 딱 쓰면 좋은 말 You're a good writer. You're a good writer. 네, 물론 You're good at writing. 이렇게 goodat을 사용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You are a good writer. 이 표현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cook, 요리사란 표현을 활용해서 You are a good cook.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 표현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을 넣어서 You are a good writer. 와, 진짜 좋은 작가야. 이게 아니라 글을 잘 쓰는구나 라는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You are a good writer. 요리사는 cook.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You are a good cook. You are a good cook. 그렇죠? 그 다음 15번째 마지막 표현입니다.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볼까요?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자,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는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테이블 옮기는 거. 이렇게 추가적인 말들은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를 도와줄 건지 뭐뭐 해주시겠어요? 부터 얘기하면 되겠죠?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되겠죠? Can you보다는 could you가 조금 더 공손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냥 해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확률을 조금 낮추면서 혹시 저를 좀 이렇게 뭐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돌려서 공손하게 격식 있게 말한 느낌이 되는 거죠. 혹시 가능하시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이 테이블 옮기는 거. Move this table. Move this table. 이 테이블 옮기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는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천천히 끊어서 하면 Could you help me move this table? 이렇게 됩니다. 문장이 길다고 판단될 때는요. 나눠서 하나씩 한 호흡에 할 수 있는 만큼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나중에 연습하시다 보면 긴 문장도 천천히 쭉 이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여기서 일하세요.
당신은 일하세요. 여기서. 네, 문장 구조, 이 어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장의 첫 시작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뭐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문장 많이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첫 시작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요거 댓글로 꼭 한번 쓰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